안녕하세요. 청년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표된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유력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흥미를 끈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본에도 한의학이 있습니다. 한방의학으로 유명한 일본 토야마 대학과 한국에서는 동경대라고 하는 게 더 친숙한 이름이죠. 도쿄대학 공동연구진이 대사질환의 밑병을 입증했다는 연구로 마우스 모델에서 질병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 여러 유전자의 변동을 확인했다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재미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주축을 이룬 도쿄대학 아이하라 카즈유키 교수님이 제창한 DNB 이론, 즉 동적 네트워크 바이오마커 이론이라고 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 발생 단계 이전의 복잡한 인체 시스템의 요동, 동요를 검증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건강한, 안정된 초기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했는데 안정된 후기 상태의 중간 단계인 불안정한 미병 단계에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변하는 것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재미있는 점은 수천 년 전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에 소개된 미병, 즉 건강과 질병 사이의 단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시도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미병은 한의학 고유의 질병 이론의 하나로 질병과 건강 그 사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정의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기존의 진단 기준으로는 질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지칭하는 것을 미병이라고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연구는 미병이라고 하는 전통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과학적 정의를 부여하고 이것이 실제로 생명과학적인,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수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규명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병과 같이 전통적이고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현대과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생체 신호 데이터를 통한 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대사증후군, 대사질환 연구를 위해서 개발된 DSOD 마우스, 즉 쯔무라 스즈키 비만 당뇨 마우스에 대해서 일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들의 변화를 점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을 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기 전, 진단되기 이전 단계인 생후 5주차 단계에서 이미 147개의 유전자 발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미 질병으로 진단이 되기에 앞서서 미병이라고 하는 질병 전 단계에서의 복잡한 변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쿄대, 토야마 대학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일궈낸 이 연구 결과는 잘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전통의 한의학 이론도 적절히 정의해서 현대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를 잘 조작하여 둔다면 충분히 정교하게 규명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병 전 단계의 변화를 확인을 함으로써 정밀의료, 맞춤의료, 선제적 의료 개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대사질환, 죽상경화증, 비만, 당뇨 같은 수많은 만성질환은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질환으로 단일한 원인, 단일한 유전적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생체의 종합적인 변화, 인체를 큰 복잡계의 하나로 보고 이 시스템의 전체적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자는 시스템 생물학의 관점이 이 시스템 생물학의 관점과 매우 유사한 시각을 가진 전통의학 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될 때 인체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연구진들은 이 결과를 고혈압, 알츠하이머, 치매죠. 이러한 여러 가지 완만하게 진행되는 다른 만성 투행성 질환에 대해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차후 인체 적용 연구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카이스트 연구진이 한약 속에 숨어있는 군신좌사의 원리를 밝혀내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2015년 연구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한의학이 동의보감과 같은 낡은 책을 중시하는 풍토를 벗고 현대과학에 입각한 현대학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다양한 학문과 교류하는 열린 학문이 되려면 당연히도 공통 언어인 한의과학의 현대과학의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의학이 어떤 도속의학이나 아니면 인류학적 유물이 아니라면 말이죠. 한의계 역시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으니 한의학은 위대하다라는 식의 단순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의 의미가 있고 어떤 개념은 또 의미가 없고 또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